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들은 키워봤자 남이고 딸은 키워놔도 내 딸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왜 딸이 다 해야 해? 왜 아들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요. 그 말이 슬프게도 너무도 많은 가정에서 아직까지 현실이라는 걸. 저희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50년을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드신 적 없고, 옷 한 벌 제때 사 입은 적 없고, 여행 한 번 가신 적 없어요. 그런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오빠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요양원 알아보자. 그 한마디였어요. 망설임도 없이, 미안함도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밥상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폰을 들여다보며 요즘 요양원 좋은 데 많더라고 말하던 오빠의 얼굴을,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저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선영이에요. 올해 52살이고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이름은 이순희. 1948년생이시니까 치매 진단 받으실 때 74살이셨죠. 어머니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람 잘 날 없는 삶을 웃으며 사신 분. 어머니는 경상도 시골 출신이에요. 여자가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 않던 시절에 태어나셔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집안일을 도우셨대요. 그러다 22살에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죠. 아버지는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분과 가정을 꾸리셨어요. 첫째로 오빠 박재훈이 태어났고 3년 뒤에 제가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으셨어요. 오전에는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셨고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셨죠. 오빠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오빠 수학여행비를 못 낼 뻔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남몰래 몇 달 동안 모아둔 돈을 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할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해요. 오빠가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최고야 하면서 웃던 그 얼굴. 그 오빠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 일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어머니 혼자 두 아이를 건사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고생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손을 잡으면 거칠고 갈라진 느낌이 송금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싫었어요. 그 손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까 하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죠. 그 거친 손이 바로 우리를 먹여 살린 손이라는 걸. 오빠 재훈은 공부를 꽤 잘했어요. 지방 국립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온 식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안도의 눈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마음. 오빠는 대학 내내 어머니가 학비를 대셨어요. 그 시절엔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는데 어머니는 당신 몸에 걸친 금부치까지 팔아서 오빠 뒷바라지를 하셨죠. 저한테는 솔직히 그냥 내가 여자니까 조금만 참아라였어요. 저도 대학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게 그 시절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야간 전문대를 혼자 돈 벌어 다녔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서운하진 않았어요. 어머니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빠가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30 즈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직장 안정적으로 다니다가 왜 갑자기 사업이냐고 했더니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또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살고 계시던 집을 파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이름으로 겨우 장만한 작은 빌라였는데 그걸 팔아서 오빠 사업 미천을 대주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었어요. 이미 다 결정된 뒤였고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오빠가 갚지 못하면 어떡하려고요? 선영아, 재혼이 잘 되면 우리 다 잘 되는 거야. 뭘 그러냐? 그 말이 어머니의 전부였어요. 아들이 잘 되면 그게 당신 행복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오빠 사업은요? 처음 2년은 좀 됐어요. 그러다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됐어요. 어머니 집 판 돈은 당연히 사라졌고요. 오빠는 그때 또 어머니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또 도와주셨고요. 이번엔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작은 땅이었어요. 어머니 노후 자금이라고 오빠한테 말도 안 하고 따로 모아두셨던 거였는데 결국 그것도 오빠한테 다 갔어요. 저는 그 사실을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가 40이 넘었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영아, 나는 재훈이한테 다 줬어. 근데 괜찮아. 내 자식인데. 저는 그날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참느라 혼났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은 그렇게 다 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게 왜 저는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걸까요? 오빠는 36에 결혼했어요. 상대는 최미란 씨. 경기도 쪽 중산층 집안 딸이었는데 깔끔하고 세련된 분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인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식 날부터 좀 느낌이 달랐어요. 어머니가 수수한 한복을 입고 서 계시니까 새언니가 살짝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나중에 오빠한테 들었는데 새언니가 시어머니가 좀 촌스럽다고 했다나요. 그래도 뭐 처음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초에는 어머니가 오빠네 집에 자주 가셔서 도와주셨어요. 명절이면 당연히 어머니가 다 하셨고요. 청소, 빨래, 음식 전부 어머니 몫이었죠. 새언니는 그걸 당연히 여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요? 오빠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재훈아, 미란이 좀 도와줘라 하면 미란이 잘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잘한다는 게 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잘 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새언니와 어머니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틀어진 건 오빠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예요. 새언니가 아이 봐달라고 어머니를 오빠 집에 불러들였는데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계시기 힘드셨거든요. 어머니, 제가 직장 나가야 하는데 아이 좀 봐주셔야죠. 미란아, 나도 이젠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어머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새언니는 어머니한테 많이 쌀쌀해졌어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했죠. 어머니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재훈이 부부가 바쁜 거야. 이해해야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왜 어머니는 항상 이해하셔야 하는 걸까요? 왜 어머니는 항상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셔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72살 때였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신다거나 방금 드신 밥을 또 차리려고 하신다거나 이름을 부르면 잠깐 멍한 표정을 지으신다거나 저는 처음에는 그냥 노아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시면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였어요. 선영아, 여기가 어디야? 내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저도 심장이 철렁했어요.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까 어머니가 집 앞 골목에서 헤매고 계셨어요. 당신 집 문도 못 찾으신 거예요. 그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관리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어머니 치매래. 알츠하이머 초기야. 우리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야 해. 오빠는 잠깐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양원 알아봐야겠다. 딱 그 말이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요양원을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 알잖아. 선영아, 나도 집에 미란이 있고 애들 있고 치매 환자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 오빠, 어머니가 치매 환자야? 어머니야, 오빠.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낫다는 거잖아.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게 오히려 어머니한테 좋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에 우리 셋이 모였어요. 어머니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뭐해서 어머니는 방에 계시게 하고 거실에서 저랑 오빠 그리고 새언니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빠, 언니, 어머니 요양원은 안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 곁에 있고 싶어 하시는지 알잖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라도 모실 방법을 찾아야 해. 새언니가 바로 정색을 했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영 씨, 저는 못해요. 저는 일단 들어보려고 했어요. 우리 집은 공간도 없고요. 치매 어르신 모시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애들 있고 저도 일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 자신이 없어요. 언니, 그래도 어머니가 오빠한테 얼마나 해주셨는지 알잖아요. 집도 팔아서 주시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새언니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어머니가 오빠를 위해 집까지 팔아가며 헌신한 것과 지금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이고 지금의 불편함은 지금의 불편함이라는 거잖아요. 오빠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새언니 말을 막지도 않고 저를 두둔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 앉아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오빠 눈을 바라봤어요. 오빠 할 말 없어? 오빠가 잠깐 시선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대답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남편 이름은 정대호. 저랑 동갑이고 조용하고 무던한 사람이에요. 사실 남편한테 어머니 모시겠다는 말을 꺼내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남편도 입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집도 방이 넉넉한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거절처럼 느껴져서 먼저 말했어요. 대호 씨, 미안해. 이게 쉬운 부탁이 아닌 거 알아. 그냥 나 혼자 결정 못 하겠어서. 남편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모셔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 장모님이 혼자 계시면 더 힘들어지실 거야. 우리가 모시자. 대호 씨, 치매 어르신 모시는 거 진짜 힘들다고. 각오해야 해. 선영아,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내가 더 힘들어. 그냥 모셔와. 저는 그날 밤 남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고마워서요. 그리고 미안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타까워서요. 어머니를 모신 첫날, 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셨어요. 선영아,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저희 집이에요.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그 한마디가 저를 울렸어요. 어머니와의 1년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어요. 새벽에 갑자기 깨셔서 나 집에 가야 해라고 우시는 날도 있었고, 밥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잠깐 잊으시는 날도 있었고, 제 이름을 못 부르시는 날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저를 보시면서 당신 누구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히던지. 그래도 좋은 날들도 있었어요. 맑은 날 오후, 어머니가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아 계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내 어머니, 나 너무 행복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꾹 참았어요. 눈물이 나오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어머니도요.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이 깊게 팬 그 얼굴로 아이처럼. 그 웃음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이었어요. 오빠는 그 1년 동안 딱 2번 왔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 모신 지 한 달 됐을 때, 두 번째는 어머니가 좀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연락 드렸을 때, 2번 다 1시간도 안 있다가 갔어요. 새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빠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말해봤자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았고, 그 에너지를 어머니한테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상태는 서서히 나빠지셨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거동도 힘들어지셨고, 마지막 몇 달은 거의 침대에서 지내셨어요. 저는 매일 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릴 때 그렇게 거칠던 그 손이 이제는 얇고 가벼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 있어요. 선영이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영아. 그게 어머니가 저를 마지막으로 부르신 이름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를 모신 지 12달째 되던 날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어머니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숨 한 번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내려갈게. 장례식장을 잡고 모든 절차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주변에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조의를 표해 주셨고요. 오빠 부부가 온 건 장례식장 차린 지 몇 시간 뒤였어요. 오빠는 와서 어머니 영정 앞에서 잠깐 울었어요. 그건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새언니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닌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랄까요. 장례 첫날 밤이 지나고 오빠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선영아, 어머니 보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어머니 서류 정리해야 하잖아. 보험은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수익자로 해두셨어. 수익자가 너야? 오빠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두셨어. 내가 모신 거랑 관련해서. 오빠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사달이 났어요. 새언니가 저한테 직접 왔어요. 선영씨, 보험금 이야기 들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언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 싫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보험 수익자를 선영씨 단독으로 해두셨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상속인은 자녀 모두예요.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언니,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수익자를 저로 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과 달라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치매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수익자를 바꾼 거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그만 참았던 것들이 터져버렸어요. 언니, 어머니가 수익자 지정하신 게 치매 진단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니 빈소예요. 어머니가 저기 누워 계신데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자 뒤에서 듣고 있던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선영아, 내 말도 들어봐. 나도 어머니 자식이야.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권리?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어요. 오빠한테 권리가 있다고? 그럼 어머니가 오빠한테 집 팔아서 주셨을 때 그건 권리 행사야? 아니면 사랑이야? 어머니가 1년 동안 우리 집에 계실 때 오빠는 딱 2번 왔어. 2번. 언니는 한 번도 안 왔어. 한 번도. 근데 지금 권리?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조문 오신 분들이 다 듣고 계셨어요. 오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선영아, 이건 법적인 문제야. 감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고. 새언니가 그 옆에서 차갑게 말을 보탰어요. 저희 법적으로 따져볼 거예요. 선영씨. 어머니 49제도 채 지나기 전에 저한테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박재훈, 최미란 명의로. 내용은 이랬어요. 어머니의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치매 진단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속분에 따른 보험금 분배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내용 증명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옆에 있다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선영아, 우리 변호사 알아보자. 저는 우선 보험 계약서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수익자를 저로 지정하신 날짜가 거기 나와 있었어요. 치매 진단일보다 2년 앞선 날짜. 어머니는 멀쩡하실 때 당신의 의지로 저를 수익자로 바꿔두셨던 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마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언젠가 힘들어지면 누가 곁에 있을지를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처음에는 합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빠 쪽에서 계속 강경하게 나왔어요. 새언니가 주도하고 있다는 건 다 알 수 있었어요. 오빠는 언니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고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제출했어요. 어머니가 저와 함께 사신 1년간의 의료 기록, 제가 부담한 간병 비용 영수증, 어머니 주치의 소견서, 보험 계약 원본과 수익자 변경 날짜,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남기신 메모 하나. 그 메모는 어머니가 치매가 오기 전 흐릿해지는 기억을 느끼시면서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이었어요. 선영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꼭 챙겨라. 엄마가 너한테 이래저래 못해줬는데 이것만은 내 거야. 재훈이한테는 이미 많이 줬으니까. 엄마 말 알지? 선영이 고마워. 저는 그 메모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울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혼자서 이걸 준비해 두셨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맙고 또 슬펐어요.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오빠 측 변호사는 계속 어머니의 치매를 언급했어요.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수익자 변경 날짜는 명백했어요. 치매 진단 2년 전, 어머니가 완전히 멀쩡하셨을 때 직접 서명하신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판결은 제 편이었어요. 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유효하다. 보험금은 지정 수익자인 박선영에게 지급된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집에 와서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겼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살아생전에 찍으신 사진인데 눈이 참 맑으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겨서 기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싸움을 해야 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오빠와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게 슬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게 또 슬펐어요. 오빠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고요. 가끔 오빠가 생각나요. 어릴 때 오빠 손잡고 시장 따라가던 기억이라든가, 오빠가 대학 붙었을 때 온 식구가 같이 기뻐하던 그날이라든가, 그 오빠는 어디 간 걸까요? 어머니한테서 받은 보험금.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오래 생각했어요. 결국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 산소 단장이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제주도 작은 수목원 근처에 작은 납골 땅을 마련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심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남편한테요. 1년 동안 아무 불평 없이 어머니를 함께 모신 남편에게 둘이 여행 한번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우리 둘 다 지쳐 있었거든요. 제주도에 갔어요. 어머니 계신데도 들렀고요.
세 번째는 저한테요. 사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직장도 어머니 모시면서 줄였고 나를 위해 뭔가를 쓴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저를 위해 썼어요. 오래 배우고 싶었던 걸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건 보험금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건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곁에 있었다는 기억이었어요. 차갑지 않게, 혼자가 아니게 손 잡아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제가 어머니한테 드린 마지막 선물이었고,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이야기가 길었죠? 사연을 정리하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이게 지나간 일인데도 꺼내놓으면 어제 일처럼 생생하더라고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게 계신 분들께요. 지금 곁에 계실 때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세요. 밥 한 끼 더 같이 드세요. 전화 한 통 더 하세요. 나중에 그때 왜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건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요. 당신이 하고 계신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아마 지금은 힘에 부쳐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는 걸. 저는 어머니를 모신 1년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힘들었던 건 맞아요. 지쳤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1년이 없었다면 저는 어머니 마지막 눈빛을 못 봤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 거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거기선 편안하시죠? 따뜻한 데 계시죠?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